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서정근 기자의 게임 세상 코너입니다. 지난 2년간 중국 수출길이 막혔던 우리 게임사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힘입어 다시 현지 판로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청소년 시력 보호를 명분으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게임 총량 제한 등 고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양상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게임 시장이 주목하는 양상인데 관련한 기상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열이 꽤 뛰어난 국가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좀 게임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서 신데렐라법도 도입하고 그랬었는데 서정근 기자, 지금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 이용을 좀 제한하고 또 게임 총량도 제한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청소년들의 시력 약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세 이상 인구 중 약 5억 명이 난시나 저시력자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청소년들의 비중이 꽤 높다고 합니다. 네. 8월 21일 시진핑 주석이 청소년 시력 약화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자 중국 교육부와 국민건강복지위원회, 국가신문출판서 등 8개 부서가 불과 이틀 만에 방금 말씀하신 규제를 뚝딱 마련해서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통 게임 규제는 중독으로 인한 피해에 초점을 두기 마련인데 중국 당국의 규제 논리는 청소년 안구 건강에 유해하다는 초점입니다. 눈 나빠질까 봐 게임 시간을 규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시력 저하 때문에 게임을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요. 자, 중국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자체의 설득력은 없죠. 청소년 시력 보호하려면 교과서 글씨 폰트 크게 들리고 가정에서 TV 시청 줄이도록 지도하는 게 우선돼야겠죠. 한국이었으면 관련 협단체나 문화단체가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게임사 홍보 인력들이 연이 닿는 출입기자들에게 하소연해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게 하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겠지만 중국 업체들은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지 1위 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오는 15일부터 모바일 게임 왕자 영역 이용자 중 12세 미만은 하루에 1시간, 12세 이상 19세 이하 이용자는 하루 2시간으로 플레이를 제약합니다. 왕자 영유는 중국 내 인기 1위 모바일 게임인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휴대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규제가 틀을 갖추기도 전에 기업체들이 알아서 발빠르게 순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게임 규제하게 되면 엄마 아빠 아이디 갖다가 게임을 하게 되는데 좀 중국에서는 좀 그게 잘 안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거기 엄격하게 모바일 실명제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겠다고 아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떤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서 한국 게임이 다시 판로를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됐죠.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게임의 중국 서비스 허가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 내 게임 심의를 전담하는 기관이 광전 총국에서 선전부 국가신문출판소로 바뀌면서 관련 행정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는 이제 중국 현지 게임도 신규 서비스 허가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8월부터 심의 행정이 다시 가동되면서 중국 게임이 먼저 서비스 허가를 받고 우리 게임도 해금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게임 수입 규제 원인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었던 만큼 이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예상한 거죠. 그런데 신규 허가를 내주기는커녕 각 업체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 총량을 아예 제한하는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이죠. 텐센트의 예를 들면 직원 수가 4만 명가량인데 이 정도 인력이면 매년 수십 종의 게임을 자체 개발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선보일 수 있는 신규 게임을 정부가 한 5게임 정도로 제약을 하면은 제19 게임 제치고 나머지 나라 게임 수입해서 수익 나눠가면서 서비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해금된다 한들 중국 업체들이 이를 사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내수 시장이 아무리 크다 한들 거기 서비스 가능한 쿼터를 제약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중국 게임사들이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릴 테고 가장 가깝고 문화적 동질성이 큰 한국 시장이 타깃이 됩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 50개 중 15종 정도는 이미 중국 게임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이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시장 진출에 나서면 우리 게임사들은 한층 더 버거워지겠죠.
사실상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임을 다 막고 중국 내부에서 생산되고 개발되는 게임은 해외로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고 있네요. 네, 뭐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그 게임 산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이런 변화의 움직임, 꽤 큰 변화니까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좀 사전에 감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사전에 조짐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그 앞서 언급드린 그 텐센트의 왕자 영유란 게임을 두고 인민의 적이라고 선포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네.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텐센트가 주력 게임 몬스터 헌터 월드의 서비스를 지난 8월 13일에 중단하며 사태가 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전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인기 게임이었는데요. 8월 8일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중국 정부가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던 것이죠. 네. 게임 내용 중 중국 정부 당국의 정책과 배치되는 점이 있었다는 게 텐센트의 해명인데 보다 명확한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평소 한 5천억 달러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이거 연초 기준으로는 애플,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시가총액 빅5 기업 뒤를 잇는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GDP 25위권인 벨기에의 국가 GDP와 대등한 규모죠. 이 정도 입지의 기업이 중국에서 나온 건데 중국 정부와의 그 연줄이나 교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시가 탄탄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회사도 핵심 게이머 안위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중국 정부의 반게임 기조가 확고하다는 점, 텐센트에게 판로를 의존했던 국내 유료 게임사들의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네. 사실 기업을 우리가 할 때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 산업에 돈을 투자하게 됐을 때, 이 기업이 투자하게 됐을 때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그 기업의 사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예측 가능성이 좀 사라졌던 그런 사례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중국에서 이런 청소년들의 눈 나빠짐, 안구에 대한 건강 말고도 뭐 다른 속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교육 파트너다 보니 가끔 잊게 되는데 이 나라가 사실 사회주의 국가이고 국가주의가 인민의 삶을 관통하는 나라임을 그 새삼 실감케 하는 네네. 대목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근거로 텐센트의 메신저 위챗에서 우리 대륙판 카톡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죠. 네네. 위챗에서 채팅 그룹을 늘릴 때 허가를 받도록 했고 채팅방당 인원은 500명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텐페이의 예치금 전액을 인민은행에 맡기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진핑이 재집권에 성공한 후 여론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플랫폼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정부가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법인세 외에 특별 세금 부과를 검토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직 자세한 걸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그간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게임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왔고 이제 이 성과를 국부로 편입시키기 위해 고삐를 당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은퇴 여부가 화제를 모았는데 마윈 회장의 진퇴 이 자체가 인터넷 기업이 사업하기 힘들게 만드는 중국 정부의 국가주의에 대한 그 염증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군요. 사실 그러면 정작 우리에게 닥친 것은 지금 현재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거나 이런 그 게임사들이 어떻게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넷마블의 리니지 2 레볼루션,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B&B 모바일 등이 텐센트와 수출 계약을 맺었고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은 스네일 게임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허가가 안 나니까 무한 대기 중인 거죠. 네. 우리나라 넷마블 등 탑 클래스 게임사들은 신작을 개발할 때 한국 버전이 완성되기도 전에 별도의 개발팀이 중국 버전 개발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최대 시장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신규 게임 수출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지만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진출작의 비중이 절대적인 회사는 큰 리스크를 아는 셈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텐센트를 통해 유통되는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나 네.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현지 서비스가 혹시나 중국 정부 눈밖에 나서 트집을 잡혀서 네. 몬스터 헌터 월드처럼 서비스가 중지되기라도 하면 넥슨과 스마일게이트는 그 평소의 위상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두 게임이 사라지면 바로 적자 기업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네. 이 현실적으로 중국 시장은 얻는 셈 치는 게 속편한 시장이 됐는데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기도 어려운 시장이죠. 다만 중국 시장의 사업 전략 비중의 절대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게임을 수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럼 중국에서 밀려 들어오는 게임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또 고민이 되는데요. 예.
당연히 뭐 중국 게임의 한국 진출이 더욱더 활발해지겠죠. 네. 우리 게임은 중국에 못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게임들은 물밀듯이 밀려오고 우리 정부가 이걸 막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전엔 중국 업체가 한국 배급사를 끼고 한국에 진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카오가 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중국산 게임 수입에 적극 나서서 좀 짭짤하게 재미를 보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선 중국 업체들이 한국 유통망을 끼지 않고 직접 진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게임 생태계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방향이죠. 네. 이제 중국 게임 공급이 보다 더 늘어날 테고 기본적으로는 이전처럼 직배 방식의 진출이 주종을 이룰 전망입니다. 공급이 늘어난 만큼 중국 게임 판권 가격은 뭐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 체제에서 활로를 열기 어려운 중견 중소배급사들이 중국 게임 수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활로를 열어가는 방안도 한번 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은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국가를 또 이끌어가는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뭐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